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 클리블랜드 대 미러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로건 알렌과 퀸 프리스터가 붙는데, 일단 선발진들부터 조금 못하는 애들이 붙는 거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얘네 둘은 지금 빠따 상태도 안 좋습니다. 클리블랜드나 미러키나 요즘에 특히 또 이제 안타 개수가 많이 적기도 하고, 얘네 둘 다 뭐 딱히 홈런 같은 것도 많이 터지는 팀이 아니어가지고 둘 다 저는 좀 못하는 일단은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선발이 불안한 거 그게 먼저냐, 아니면은 이 빠따가 부진한 거 그게 먼저냐, 둘 중에 좀 갈릴 것 같은데, 일단은 저의 선택은 클리블랜드 승에다가 언더이긴 합니다. 뭐 긴 고민은 한 건 아니고, 단순하게 저는 퀸 프리스터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러다가도 가끔 가다가 뭐 5이닝 정도를 뭐 한 1, 2실점 정도로 잘 견뎌낼 때가 있는 편이고, 로건 알렌은 시즌 초반에 의외로 조금 잘하다가 최근 경기들에서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좀 처맞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얘네 둘 다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한 5, 6이닝 정도로 잘 먹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게 오늘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양 팀의 빠따 상태나 뭐 여러 가지로 좀 보이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저는 클리블랜드 승에다가 뭐 언더 준비를 했는데, 둘 중에는 나는 그래도 아무래도 클리블랜드가 홈팀이기도 하고 배당 대비 클리블랜드 승이 괜찮긴 하거든요. 그 정도 말고는 딱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언더가 날라면은 빠따는 여전히 못 쳐야 되고, 언더가 날라면 빠따는 못 쳐야 되고, 선발진들이 과연 근데 9.5여도 이걸 해줄지는 잘 모르겠네. 어쨌든 최근에 언더는 많이 있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록만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볼티모어 대 미네소타 경기. 이 경기도 사실은 저는 안 선택하고 싶은데, 포비치랑 리차드슨 좀 그래도 만만한 애들이 붙는 셈입니다. 시메온 룰 리차드슨은 얘가 이제 지난번에 그 한 일주일 전쯤에, 그때 이제 미네소타랑 볼티가 홈이나 원정을 바꿔서 했을 때였었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미네소타는 홈발을 엄청 많이 맞는다, 반대로 볼티모어는 원정에서 매우 약하다 그랬는데, 미네소타가 그 시리즈를 수입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홈이랑 원정을 바꿉니다. 미네소타가 홈에서는 엄청난 연승 기록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8연승 중이거든요.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는 좋았던 홈을 떠나서 원정으로 간다는 거, 그런 부분들 이제 미네소타도 한 번쯤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는 것처럼 미네소타가 이제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굉장히 못 치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안 그래도 원래부터 빠따는 뭐 그렇게 크게 눈여겨볼 건 없었습니다. 상승세가 있었지만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볼티모어는 요즘에 거너 앤더슨 같은 애들은 잘하지만 여전히 빠따에서 힘을 내주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볼티모어가 그 낮 경기 때는 오바세가 심한데 밤 경기 때는 딱히 그런 게 두드러지는 건 없다고 했었었고, 근데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에서는 뭐 잘 친다. 평소에 OPS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잘 친다. 그리고 리차드슨도 이닝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단순히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 하나 보고 있어요. 볼티모어는 평소보다 잘 칠 거고, 미네소타 요즘에 그래도 뭐 팀적으로는 상승세에 있다 보니까 기대보다는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선발들이 만만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바 생각 중인데, 여기 뭐 지표로는 뭐 언더세가 심하기도 하고, 이것도 뭐 큰 근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하위권 선발인지라, 만약에 이제 볼티모어 쪽에서 뭐 깁슨이라든지 모튼 같이 만만한 선발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미네소타를 좋게 본다든지 오바 같은 것들을 쉽게 누를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KD 포비치는 잘할 때도 뭐 있는 애라서 저는 조금 조심하고 싶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시내티 대 화싹 경기. 앤드류 에벗이랑 조나단 캐논이 붙는데요. 일단 앤드류 에벗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준다고 볼 것 같아요. 물론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거, 끼케야 뭐 한 4, 5이닝가량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기록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자, 직전 등판 때 이 친구의 구속이 조금 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일단은 구속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작년 수준으로 구속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좋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이닝을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이 제구의 상태는 안 좋지만은 뭐 삼진 잡는 거라든지, 그리고 정사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것들, 이런 세부 지표상으로 앤드류 에벗이 꽤나 괜찮은 그런 와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벗이 캐논보다는 보여준 거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나단 캐논 역시 얘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에도 얘가 이제 몬스터 활약을 해줄 때가 있었고, 얼마 전에도 그 어스레키스한테 뭐 7.2이닝 3실점 한다든지, 휴스한테도 잘 버티고, 또 켄자한테도 6이닝 2실점으로 잘 버텼죠. 최근 활약이 좋은 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둘 다 그래도 얘네 둘의 좀 팀의 체급치고는 괜찮은 선발들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도 앞서는 건 아무래도 신시내티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발의 차이가 일단 좀 있다고 보는 경기인데, 아무래도 화싹이 빠따적으로 기대가 크게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화싹도 지난 시즌에 정말 개판이었지만은 올 시즌 뭐 얼마 전에 마이애미한테 위닝 시리즈를 한다든지, 근데 뭐 대신에 얘네들도 원정에서 약한 건 있습니다.
홈에서는 9승 12패 정도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승률이 나오는데 원정은 3승 17패거든요. 승률이 15%예요. 뭐 신시내티가 딱히 홈발을 많이 맞는 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발 상태라든지 그런 것으로는 저는 신시내티를 좋게 보겠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 기준으로도 언더도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화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OPS 꼴찌고 신시내티도 한창 얘네들이 이제 몰아치는 성향이 심하거든요. 이제 몰아친 지도 좀 돼가지고 한 번쯤 빠따가 터질 때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다시 OPS가 0.7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둘 다 뭐 괜찮은 선발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언더라든지 뭐 신시 사이드 그런 쪽으로 볼게요.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와 보스턴 경기인데요. 자, 여기는 제가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카이더 몬테로랑 그 브라이언 배우가 나온다고 적어놨는데 아마 이제 디트로이트 쪽에서는 오프너를 쓸 것 같아요. 이 타일러 홀튼이라는 좌완 불펜을 넣은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오프너 쓰고 몬테로가 뛸 것 같거든요. 몬테로는 사실 작년에도 그 정상적으로 선발을 길게 끌고 하는 데 별로 없었을 때 그때 이제 몬테로가 스쿠바레랑 같이 좀 디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직전 경기 때 8이닝을 먹었던 8이닝 2실점했던 경기가 있어가지고 직전 경기가 이 친구의 커리어 하이 피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홀튼으로 보스턴의 강바따를 약간은 좀 제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몬테로로 막아나가는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계획을 쓸 때는 저는 그럼 좀 타이트한 승부를 예상을 할 만하다고 봅니다. 몬테로가 저번처럼 얼마나 길게 던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디트로이트는 불펜을 조금 써먹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얘네들이 불펜 대를 꽤나 많이 썼었고 그리고 아마 몬테로가 길게 먹으면 한 6이닝까지도 먹을 텐데 짧게 쓰더라도 저는 디트로이트가 불펜 데이처럼 이렇게 간다면은 나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올 시즌도 뭐 불펜 전체 2등이기도 하고 좋은 애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기다가 브라이언 베어드의 활약도 나쁘지 않은데 올 시즌 이제 초반에 좀 스타트를 늦게 했지만은 기록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직전 경기 때 텍사스한테 4.2이닝밖에 못 견뎠던 거 볼넷을 5개나 줘가지고 투구수의 압박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일찍 내려갔는데 그 외에는 별로 흠잡을 거는 크게는 없습니다. 원래부터 보스턴에서 이 친구는 그래도 한 1, 2선발 정도 정규 프론트라인 선발이거든요. 지금은 뭐 기록도 좋은 편이기도 하고 크게 뭐 흠잡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언더는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는 브라이언 베어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디트로이트의 홈발 그런 거는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제도 이제 18안타나 치면서 아주 하우크를 때려 부셨었는데 디트로이트도 빠따를 사실은 기복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만은 나쁘지는 않다고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디트 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스, 러자도와 소니 그레이가 붙는데요. 걱정이 되는 거는 세인트루이스가 요즘에 너무 잘 이깁니다. 얘네들이. 불펜이 특히 좋아요. 불펜이 4.73이었다가 지금 4.08로 큰 상승세가 있는데 단순하게 세인트루이스 지금 6연승 중이죠. 어제 제가 필라델피아랑 붙을 때 필라델피아도 9경기 동안 필라델피아가 뭐 7승 2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세인트루이스가 되게 어렵게 잡았었죠. 어제도 선발 투수들이 이제 산체스랑 매튜 리버라 토레 둘 다 언더를 볼만한 게임이다. 저는 그런 것들을 밀고 나갔었고 주력에도 삼았었는데요. 사실 오늘도 선발 투수들의 상태는 좋다고 봐야 돼요. 러자도는 저는 어제 나왔던 산체스보다도 지금 뭐 투구 내용상으로는 더 좋은 면모도 있다고까지 보입니다. 그 정도로 잘하는 애인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긴 한데 슬슬 한번 깎아 먹을 때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고 소니 그레이는 비교적 원래부터 이 정도는 기대치가 있는데 글쎄 소니 그레이의 투구 내용 자체는 저는 조금 걱정이 있긴 하거든요. 볼넷 문제라든지 뭐 피홈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이거는 둘 다 지금 양 팀의 기세가 너무 좋고 특히 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이제 좌완 상대로는 되게 못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불펜 상태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는 언더 생각 중이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이거는 좀 승패는 피하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필라델피아가 홈발도 많이 있고 세인트루이스는 원정에서 좀 못하는 팀이니까 필라델피아를 보고 싶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원정에서 4연승을 해가지고 8승 14패가 됐습니다. 올해는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가 요즘에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거. 그냥 세인트루이스의 요즘 기세 때문에 이거는 승패는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언더 보고 있는데 근데 일단 러자도가 잘 막는다면은 그거 역시 좀 위태위태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 경기 토론토 대 템파베이 경기 베리오스랑 바즈가 붙습니다. 베리오스 지금 기록상으로 3.86인데 얘가 이제 원래 홈에서 좀 괜찮은 친구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홈에서 5.01, 원정 2.70으로 약간은 홈 성적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뭐 한 3-4경기 가량은 꾸준하게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주고 있는 편이고 저는 매번 말하지만은 토론토의 선발 라인들 특히 이제 거스먼, 베짓, 베리오스 이렇게 빅3인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인 활약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좀 믿을만한 투수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쉐인 바즈
제가 이제 쉐인 바즈를 칭찬을 많이 했었을 때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대서특필할 정도로 이 친구에 대한 칼럼이 나올 정도로 올 시즌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원래부터 기대를 많이 받던 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록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2경기 동안 켄자한테 5.2이닝 7실점, 필라델피아한테 3.1이닝 6실점 이렇게 하면서 최근 2경기 동안 뒤지게 두드러 맞았어요. 그래서 기록이 아주 크게 흠집이 났었고 딱히 뭐 구속 같은 게 떨어지거나 그런 징후는 없는데 그냥 많이 쳐맞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뭐 피홈런도 많이 맞고 피안타도 많이 맞고 볼넷도 적지 않게 줬다. 이래서 지금은 쉐인 바즈는 건드리긴 안 좋아 보입니다. 단순히 그런 게 있는데 두 선수 모두 다 양 팀의 뭐 상대 팀한테는 성적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쉐인 바즈가 어쩌면 토론토한테는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토론토가 최근에 5경기 동안 매번 두 자릿수 안타를 때리고 있고 4연승 중이거든요. 반대로 템파베이는 빠따가 또 이제 기복이 많이 있다. 그런 거 상으로 지금은 토론토의 기세가 더 좋다고 봐야 됩니다. 토론토도 그래도 홈발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토론토 쪽으로 좋게 볼 만한 것 같아요. 쉐인 바즈가 의심스럽다. 그게 가장 큰 근거를 할 수 있고 뭐 얘네들은 지금 7경기 연속으로 토론토가 오바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베리오스가 좀 깔끔하게 못 막는다면은 저는 이 경기는 오바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토론토 승 쪽이나 뭐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는 이미 가르시아, 제프 호프먼 이런 그 셋업 라인들이랑 달튼 바슈의 엄청난 수비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토론토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다음 매치 대 피츠버그 경기 센가 코다이 그리고 미치 켈러인데 센가는 기록이 상당히 좋죠. 얘도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제 애리조나한테 뭐 볼넷 많이 주면서 고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4이닝밖에 못 먹고 그랬지만은 바로 다음 경기 때 애리조나 이제 원정으로 가가지고 복수를 제대로 했었죠. 6이닝 동안 피안타 2개밖에 안 맞으면서 제대로 닫아줬는데 그 경기에서도 이제 볼넷이 5개였습니다. 38이닝 동안 볼넷이 17개여가지고 센가도 이 제구가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것들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혹시라도 출루를 시킨다면은 이 피처복의 반려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긴 하고요. 자 미치 켈러는 얘는 참 이 애매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전까지는 구속 같은 것들이 안 나오다가 최근 2경기 동안은 구속이 좀 잘 나옵니다. 친구의 평균 구속이 한 95마일 근처 이랬었는데 구속이 한 93.7마일밖에 안 나와요. 그래갖고 싱커의 비율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타겟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2경기 동안은 다른 때보다도 구속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한테 6이닝 3실점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주긴 했었다. 근데 그전 경기는 구속이 꽤나 나왔는데도 샌디한테 개털렸었습니다. 5이닝 5실점으로. 저는 켈러가 구속을 회복을 한다고 한들 원래부터 원정에서 약한 면모도 있고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다만 이 켈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경기에서 이제 매츠 상대로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켈러는 매츠한테 4경기 동안 27이닝, 이닝도 괜찮게 먹었었고 2.00, 삼진 21개, 뭐 홈런 3개로 켈러는 매츠를 상대로 좀 잘한 편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보이는 거는 또 아무래도 매치에 요즘 빠따 후안 소토의 5월달 장타 같은 거 7개다 홈런 5개 까고 있다 타율 같은 거 많이 회복을 했다는 거고 그냥 소토 같은 선수는 그냥 올라올 만한 애가 올라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토 말고도 린도어, 비엔토스, 니모, 알바레즈 이런 애들이 지금 5월 들어서는 많이 타격이 회복 세다 이런 것들이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매치가 홈 경기일 때는 빠따도 상승세고 특히 센가처럼 좋은 선발이 나온다면은 저는 매치의 승리 가능성 자체는 높게 보고 있는데 그냥 뭐 거슬리는 거라면은 그냥 켈러가 조금 이제 매치한테 강했다는 거 그런 것들만 조금 거슬리네요. 매치 역시 내일도 배당이 굉장히 별로여가지고 핸승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점차 게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들 피츠버그는 4경기 연속 중이고 매치나 피츠버그나 얘네들 둘 다 한점차 게임 빈도가 17번, 16번 이래갖고 거의 뭐 40%에 넘는 매치, 40% 근처로 가고 있는 피츠버그 이래갖고 이 경기는 한점차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위인 쪽은 매치라고 보고 있고요. 캐럴을 조금 내려도 괜찮겠다. 캐럴을 나는 별로라고 생각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매치 사이로 좀 더 힘을 줘도 되겠죠.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제가 방금 한점차 게임 얘기를 했는데 그 분야에서는 애틀랜타를 따라올 팀이 없어요 지금. 애틀랜타가 지금 한점차 게임이 어제까지 또 나왔습니다. 7경기 연속으로 한점차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시즌 한점차 게임이 18번 41경기 중에 18번이 한점차 게임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였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12경기 중에 10번이나 한점차 게임을 했다. 그냥 타이트한 게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타가 지금 빠따도 솔직히 좋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슈벨렌바가 나오는데 슈벨렌바가 시즌 초반에 대단했었습니다. 한 3경기가나 대단했었는데 이후에는 많이 좀 흠집이 났어요. 그렇지만 이 직전 시시네티한테는 6이닝 2실점으로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회복을 했는데 저는 이 친구는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투구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면모에서 안정감이 있는 피칭을 꽤나 길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투수라고 보는데, 일단은 내일도 선발상으로 슈벨렌바가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소로카는 원래 애틀랜타에서 뛰었었죠. 그러다가 부상 이후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뭐 쫓겨나듯이 나가는데, 올 시즌도 뭐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7.20으로 안 좋고 직전 경기도 5이닝 4실점. 잘 버티다가 이제 그 6회 들어서 쳐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로카는 딱히 크게 좋게 볼 건 없어요. 어제 이제 워싱턴의 선발이 제이크 어빈이었는데, 그 아무래도 제이크 어빈도 애틀랜타한테 이런 체급상으로는 밀리는 선발이라고 봐야 되지만은, 제이크 어빈은 애틀랜타한테 굉장히 강했었다. 작년에만 이제 4경기 동안 아주 뭐 1점대 극초반 활약들 그런 것들 했다고 했었는데, 소로카는 딱히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제보다도 선발의 격차가 애틀랜타가 더 먹고 들어가는 경기라고 봐야 된다. 내일 뭐 애틀랜타가 지금 여기에는 우한 상대로 홈일 때 빠따 같은 것들이 여전히 뭐 잘 터진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애틀랜타가 어제도 이제 라이셀 이글레시아스 마무리 단계에서 이기는 게임을 동점까지 주고 겨우겨우 이겼었잖아요. 그래갖고 또 한 점 차 게임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 경기는 한 점 차 게임을 이거를 염두에 좀 둬야 될 거는 같은 게임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애틀랜타는 좀 핸승 같은 것들은 조심은 해야 되기는 해요. 일단은 뭐 선발 차이라든지 내일 뭐 애틀랜타 빠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선발 차이라고 하면은, 애틀랜타의 팀 규모 차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마헨을 봐도 되긴 하거든요. 이거는 저는 애틀랜타의 승은 받고 마헨이든 한 점차 게임이든 거기서 골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로카를 조금 낮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다음 컵스 대 마이애미, 벤 브라운과 발렌테 벨로조가 붙습니다. 자, 이 경기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그 선발들 둘 다 좀 연차가 좀 적은 애들이에요. 벤 브라운이나 벨로조나 전부 이제 작년이 첫 시즌이었었고, 벤 브라운은 잘 던지다가 작년에 부상으로 나가리가 됐고, 올 시즌은 다시 올라와가지고 4.95 정도로, 잘하는 날에는 잘하는데 그냥 못하는 날에는 별로 형편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고요. 이제 벤 브라운도 직전 경기 때 구속이 조금 많이 안 나왔었어요. 포심이라든지 너클 커브, 체인지업 이런 거를 던지는데 포심 같은 거 구속이 조금 떨어졌었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그래도 벤 브라운이 직전 경기를 5이닝 3실점 정도로 나쁘게 하진 않았습니다. 적당히 잘 막아줬었고요. 그 반대로 이제 벨로조는, 얘는 사실 기대치가 벤 브라운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았었는데, 지난 경기 다저스전에서 구속도 조금 잘 나왔었고, 커터나 포심 같은 거 구속이 잘 나왔다. 이래갖고 빗맞은 타구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벨로조가 잘 견뎠거든요. 그때 이제 다저스는 퀀트릴이랑 벨로조 2경기 연속으로 빠따가 좀 많이 막혔었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벨로조는 보면은 가장 큰 이제 약점은 피홈런입니다. 작년에 24경기 동안 아마 68이닝 정도 그렇게 했는데 피홈런이 15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당 피홈런이, 9이닝당 피홈런이 거의 뭐 2개 수준, 1.98. 경기당 거의 뭐 2개 가까이 홈런을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피홈런에 크게 고생을 했던 벨로조 썼다. 지금 컵스도 홈런이 적은 팀은 아니에요. 지금 총 홈런이 61개입니다. 아마 순위권에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오늘 구장이 리글리 필드잖아요. 컵스가 홈런 61개 중에 홈에서는 20개, 원정에서는 41개로 홈에서는 홈런이 굉장히 적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시카고가 윈디시티라고 좀 바람이 많이 부는 구장으로 유명한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홈이랑 원정에서의 홈런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내일은 벨로조가 약점이 홈런인데, 컵스의 홈구장, 여기서는 컵스에 빠졌다가 생각보다 홈런을 많이 못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여기다가 컵스는 지금 또 빠따의 하락세가 많이 보이는 팀이죠. OPS가 원래 한 열흘 전쯤, 그때는 821이었는데 지금 768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막 쉽게 보기는 어려운 팀처럼 보여요. 얘네들이 어제도 뭐 이겨주고 뭐 이렇긴 했었는데, 뭐 사실 벨로조도 그렇게 막 어려운 선발은 아니긴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뭐 피홈런 많이 맞고, 그리고 뭐 삼진을 많이 잡는다든지 볼넷을 적게 준다든지 피안타가 적다든지 그런 유형도 아니에요. 그냥 만만한 선발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상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막더라고. 그래서 직전 경기 활약이 좋았었던 것도 있고, 저는 이거는 뭐 컵스 사이드에다가 뭐 오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바는 보기 별로입니다. 컵스를 보는 것도 컵스가 빠따적으로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컵스의 홈런 같은 것들이 홈에서는 극히 줄어드는데 거의 반감이 되는데, 과연 벨로조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그냥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은 뭐 컵스 승이나 뭐 핸승까지 봐야 되고요. 이거는 뭐 해대가 안 나오니까. 오바도 뭐 냄새는 맡고 있는데 가기에는 안 좋은 경기처럼 보이네요. 나는 근데 컵스에 빠따 그래도 믿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선택해도 나쁘진 않아요. 다음 텍사스 대 콜로라도, 잭 라이터랑 프리랜드가 붙습니다. 자, 이 시리즈가 어제도 그 콜로라도가 이제 홈에서 샌디에고 상대로 막판에 좀 경기를 잘 하더니, 어제까지 좀 나름대로 잘 싸웠었어요. 경기도 1대2로 2대1로 이제 텍사스가 이겼지만은, 사실 텍사스가 핸승까지는 못했다. 타일러 말리 대 체이스 돌랜더 구도, 여기서 돌랜더의 하이 패스트볼 같은 거리 텍사스 타자들을 굉장히 괴롭혔었고,
텍사스가 꽤나 어려운 게임을 했었었죠. 그리고 그래도 어제는 타일러 말리 정도의 선발이 나오면은 텍사스를 믿을 만한 게임이었었는데 생각보다 오늘은 이제 라이터 이 친구가 나오면 그렇게 텍사스가 믿을만 하지는 않거든요. 뭐 구속 같은 거 잘 나오고 쿠마로코랑 함께 텍사스의 이제 투탑 유망주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시즌 초반에 나와갖고 한 5이닝 정도를 잘 막다가 이후에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잭 라이터도 지금 2경기 동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4.1이닝 6실점, 5.1이닝 4실점 이렇게 했어갖고 그거는 뭐 시애틀이나 보스턴 같이 그 당시에는 빠따를 잘 치던 애들을 상대했던 거긴 한데 콜로라도는 빠따가 굉장히 안 좋은 팀으로 봐야죠. 제가 어제도 얘네들 요즘에 뭐 OPS가 상승세라고 하지만은 이제 쿠어스에서 내려오면은 산 아래로 내려오면은 굉장히 못 친다. 어제랑 비슷합니다. 우한 상대로 특히 이제 원정일 때는 OPS를 굉장히 깎아 먹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었었는데 문제는 지금 텍사스도 빠따가 그나마 최근에는 슬슬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좌한 투수 상대로 뭐 홈 경기일 때 안 좋은 것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프리랜드도 참 안 좋은 게 프리랜드가 이제 바로 직전 등반 때 구속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인 구속들이 전부 다 하락이 많이 있었었고 특히 이제 뭐 포심이라든지 뭐 싱커 이런 패스트볼 계열은 막 1.2마일, 1.7마일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직전 경기 프리랜드는 구속도 안 나왔었고 그냥 개두드러 맞았다. 3이닝 동안 9실점 했었었죠. 디트로이트한테. 딱히 저는 두 선수 모두 다 선발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빠따가 이 약한 선발들을 좀 공략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텍사스 승은 뭐 크게 못 볼 건 없는데 일단은 배당이 안 나와가지고 이것도 가려면 마행 가야 되는데 글쎄요 라이터 경기 때 텍사스를 갈 수 있냐? 저는 잘 모르겠네요. 텍사스가 빠따적으로 명확하게 해법을 못 내려주고 있는 것들 그게 아쉽고요. 저는 사실 오바도 둘 다 기록은 안 좋아. 요즘에 선발 투수 분위기는 안 좋은 건 있는데 빠따적으로 얘네들이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애들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도 좀 보긴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경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요.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켄자 프랜버 말데즈와 부비치가 붙습니다. 일단 부비치는 지금 아마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그 방어율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탑3가 프리드랑 헌터 브라운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부비치일 거예요. 그 정도로 부비치는 올 시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는 시즌이죠. 원래 작년에도 불펜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했다 그런 얘기들 했었는데 현재까지 기록이 아주 좋다고 그게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 부비치 지난 시즌에는 거의 뭐 활약이 적었기 때문에 옛날에 선발로 나올 때는 뒤지게 못했습니다. 모두 이렇게 파란색 일색이죠. 이랬었는데 작년에는 불펜으로 나와가지고 시즌 후반기를 아주 잘했고 올 시즌에는 이제 다시 또 선발로 쓰이고 있는데 기록들이 상당히 좋아졌죠. 빨간색이 많아졌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친구가 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뭐 그 체인지업 같은 거 써가면서 좋은 바퀴 허스윙률이 크게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정타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든지 제구도 나름대로 좋아졌습니다. 옛날엔 제구가 안 좋다가 올 시즌에는 그래도 합격점을 받을 만한 제구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비치가 뭐 딱히 스토프가 있다거나 그런 유형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활약 자체는 굉장히 좋다. 직전 경기도 화싹을 7이닝 무실점으로 그냥 닫아버렸었고요. 그리고 프레모 발데즈는 기록이 얘는 좀 기복이 많이 심해요. 저는 매번 프레모 발데즈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한다. 일단은 땅볼 유도가 많아가지고 큰 거를 많이 안 맞고 땅볼 유도 좋고 뭐 볼넷 같은 것도 원래 제구가 잘 된 편인데 올 시즌에는 장점을 많이 좀 잃었어요. 큰 거를 종종 맞는다든지 피안타가 적지 않기도 하고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바로 이제 미러키한테는 7이닝 실점을 했는데 그전에는 화싹한테도 5이닝 4실점으로 고전하기도 하고 일단은 구속도 많이 떨어졌고요. 전성기 때는 한 95.23마일가량이 평속이었는데 그거보다도 한 1.45마일 떨어져 있는 상태죠. 구속도 막 오락가락 많이 하고 요즘에는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구속이 잘 나온 날에는 구속이 한 95마일 나오지만은 그런 날에는 잘하는 거고 아닌 날에는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모 발데즈의 기복 때문에 이거는 특히 어느 한쪽을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켄자에서 부비치가 나오고 발데즈가 기복이 있다. 단순하게 그러면은 뭐 켄자의 역배 같은 것도 노려봐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켄자 빠따도 조금 식은감이 있어가지고 반대로 휴스턴은 그래도 빠따 지금 좀 잘 치고 있는 편인데 부비치를 공략할 수 있냐. 사실 부비치 같은 애들이 시즌을 좀 길게 보면은 이 정도의 방어율이 안 어울리는 애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좀 거슬리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원래는 이제 발데즈가 얘가 켄자 애들한테 굉장히 강한 편이었었거든요. 128타석 동안 피안타율이 165다. 원래 켄자 상대를 굉장히 잘해오던 애인데 바로 이제 작년에 그때 한 번도 켄자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오면서 그런 것들이 거슬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언더 생각 중인데 그리고 나는 좀 강심장으로 하겠다. 그런 분들은 켄자 역배까지 보셔도 괜찮기는 하고요. 근데 켄자가 뭐 불펜을 쓰고 좀 핵심 라인 중에 불펜에서 연투가 있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언더 생각 중인데요. 좀 위험한 경기처럼 보이긴 하네요. 이것도 발데즈가 좀 못 믿어가지고 언더도 무서운 것 같아. 이거는 부비치는 괜찮은데. 자 다음 샌디에고 대 천사 경기 시즈랑 소리아노가 붙습니다. 자 시즌 올 시즌도 얘도 기복 일색이었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는 되게 잘했었어.
직전 경기 6.2이닝 동안 1실점을 했는데 이 중에 6이닝 동안 노히트를 했습니다. 양키스를 상대로, 그 어렵다는 양키스를 상대로 6이닝 노히트를 펼치는 아주 대활약을 했었어요. 원래 얘가 양키스한테 약했었는데 그 경기는 정말 잘 맞고 있었거든요. 근데 7회부터는 몸 상태가 조금 이상이 있어 보였습니다. 시즌 지난번에 구삭이 좀 잘 나섰어요. 평소보다도 97.8마일로 올 시즌 평속보다도 한 1마일가량 더 잘 나오는, 다른 구종들도 구속이 좀 잘 나왔었죠. 이런 날이었었는데 그래서 구속도 나오고 경기 컨디션도 좋았다가 하필이면 7회부터는 갑자기 좀 몸에 이상이 생겼었다. 지난번 경기 때 그런 부상의 여파? 저도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면은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시즌의 상태, 올 시즌 기복이 많이 있지만은 지난번 경기는 잘했었다. 엄밀히 말하면 최근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던지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세 소리아노, 땅볼 유도가 좋은 그런 친구라고 봐야 됩니다. 땅볼 유도 비율이 거의 뭐 60% 잘하고 싱커가 아주 뭐 구속이 빠르고 너클 커버 같이 이런 좀 땅에 떨어지는 구종들, 그래서 뭐 큰 거를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좀 제구가 많이 불안합니다. 제구가. 그리고 작년에는 싱커가 18 정도로, 플러스 18 정도로 아주 평가가 좋았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3이에요. 안타 같은 것들도 많이 맞고 장타도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원래부터 이제 그 싱커의 이런 스핀 같은 것들, 회전수 같은 것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구위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은 빠른데 구위 같은 것들은 좋지가 않아가지고 컨택이 되면은 장타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좀 제구도 안 좋아가지고 이닝 대비 좀 피안타도 더 많기도 하고, 그래서 WHIP가 규정인이 선발된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아요. 높아요. 이래갖고 얘도 뭐 출루도 많이 시키고 이러다 보니 두 선수 모두 다 기록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공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의심이 조금 되는 애들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샌디에고는 어제 올 시즌 철벽 마무리, 수아레즈까지 개털었잖아요. 수아레즈 혼자 제구 같은 거 그냥 말도 안 되게 하고 쳐맞아가지고 그냥 게임을 내줘버렸는데 샌디에고 불펜이 계속해서 하락세라는 거. 아마 이제 1.79 메이저리그 독보적인 1등이었다가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지금 4등까지 떨어졌죠. 내일 되면 이게 3점대까지 올라갈 겁니다. 수아레즈 때문에. 그 정도로 요즘에 샌디에고는 원래 철벽이던 불펜이 많이 좀 흠집이 나는 것들. 반대로 이제 청사 역시 얘네들은 불펜 그냥 거의 뭐 꼴찌 수준이죠. 이런 팀이다 보니까 저는 게임이 길어진다면 오바 가능성도 좀 보고 싶고요. 저는 막연하게 그냥 천사의 2.5 프레임 같은 거 그냥 생각 중인데, 원래는 2.5 프레임이 배당이 좀 안 나와야지 맞는데 생각보다 그냥 배당이 좋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보는 거고 별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의심되는 경기다. 저는 한번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애틀과 뉴욕 양키스 경기입니다. 브라이언 우와 프리드. 지금 원래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애들끼리 붙는 거였었어요. 근데 브라이언 우의 기록이 좀 흠집이 많이 났습니다. 직전 경기 그 어슬레티스한테 초반에 개두들겨 맞아가지고 6이닝 5실점으로 안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는 시애틀이 빠따로 뒤집은 경기였었죠. 어쨌든 브라이언 우는 사실 지금 시애틀에서는 가장 좀 믿을만한 선발에 속하는데 직전 경기 때 털렸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뭐 이제 3런도 맞기도 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지, 딱히 근데 뭐 구속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직전 경기 때. 그래서 한동안 좋았던 흐름이 깨진 거, 그런 게 보이고요. 뭐 맥스 프리드는 지금 그냥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발이라고 봐야죠. 맥스 프리드가 지금 그 8경기 동안 6승 0패 1.05로 아주 뭐 미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직전 경기는 7이닝 동안 1실점을 해가지고 사실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날 뭐 샌디에고의 딜런 시즈가 노히트 피칭을 이어가고 있던 것도 그렇고 그날 엄청난 투수전이었었어요. 그날도 어쨌든 프리드는 잘 막아줬었다. 아직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닝 소화도 좋고 그냥 메이저리그 지금 현재 최고의 선발이에요.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것 같고, 매번 말하지만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여가지고 큰 거를 많이 안 막는데 제구도 좋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흔들렸었다가 올해 양키스에 오고 나서는 아주 잘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뭐 51이닝 동안 피홈런 3방, 볼넷 11개,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일단은 선발로도 둘 다 괜찮지만은 프리드가 유의미하게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양키스의 불펜이 뭐 페르난도 크루즈 쳐맞고 이래가지고 조금 뭐 안 좋아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역시나 뭐 두 팀의 이런 상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빠따에서 갈린다고 봐야 되는데, 빠따적으로는 지금 시애틀이 좀 안 좋다고 봐야죠. 어제도 홈런 3개나 쳤지만은 결국에 안타는 6개밖에 없었었고, 반대로 양키스는 그냥 지금 가끔 가다가 못한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메이저리그 전체 OPS 1위 다운 그런 팀으로 보여요. 사실 뭐 시애틀의 브라이언 우가 양키스 애들한테 약하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일 양키스 빠따가 정말 침묵하는 게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저는 양키스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양키스 사이드에다가 뭐 핸슨 그렇게 보고, 내일 뭐 시애틀이 요즘에 OPS도 하락세인데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때는 세이프워크 필드에서는 아주 OPS도 좀 흠집이 난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다만
이 경기가 7.5 기준으로 줬는데 사실 선발로는 언더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애틀이 요즘에 8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이다. 이런 것들도 지표가 있긴 있어가지고 조금 무섭네요. 저는 뭐 언더그리긴 하는데 피하고 싶고요. 양키스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로비레이 그리고 브랜든 파트 이렇게 붙는데 로비레이는 지금 생각보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친구는 뭐 사이영을 수상했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부상 때문에 시즌을 제대로 못 치르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왔는데 기록이 상당히 좋아요. 5승에다가 방어를 지금 2점대 해주고 있고 최근에도 그냥 뭐 거의 뭐 흠집이 많이 안 납니다. 원래 제구라든지 뭐 피홈런 이런 것들이 문제였었는데 요즘에는 제구도 나름대로 안정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막 경기당 막 5개, 4개 본래 그렇게 주다가 요즘에는 한 2개밖에 안 줍니다. 로비레이는 지금 상태는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타타자한테 굉장히 강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의 가장 큰 약점이 원래 피홈런이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라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홈런이 많이 안 터지는 구장 이런 데를 홈으로 쓰다 보니까 홈 성수도 좋은 편이에요. 홈에서 1.80 원정 4.19 그래서 홈에서 나오는 레이는 믿을만하다. 저는 그런 근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브랜든 파트는 지금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봐야죠. 올 시즌 사실은 좀 이제 잭 갤런도 예년보다 못하고 있기도 하고 1선발로 데리고 온 코빈 번즈도 기록이 좋지가 않은데 근데 그 와중에 브랜든 파트는 꾸준한 활약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거든요. 딱 한 번 필라델피아한테 4.2이닝 7실점 했던 피홈런 2방 맞고 그런 날이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제구가 아주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강점인데 근데 얘도 홈이나 원정 편차 체이스필드에서는 1.78인데 원정에서는 6.06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한다. 말했다시피 샌프란시스코 구장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파트도 원정에서는 매번 고장이 나지만 이번에는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빠따적으로도 이 샌프란시스코 요즘에 빠따 컨디션이 좋지가 않죠.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홈런이 42개인데 이 홈에서는 13개 원정에서는 29개입니다. 그 정도로 홈에서는 홈런이 잘 안 터져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오라크파크는 홈런에 대한 면역이 좀 있는 구장이다. 저는 이 정도의 선발들이 붙으면 언더 보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같으면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샌프 빠따상으로는 승 같은 거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애리조나를 보자니 레이가 좀 빡세기도 하고 파트도 원정에서 약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언더오버로 트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저스와 어스렉시스 경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선발이 조금 미정이에요. 다저스 쪽에서는 랜던 넥이 나와서 랜던 넥이 뭐 길면은 길게 막아줄 때가 있지만은 평소에 그런 활약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랜던 넥이 얼마나 좀 길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마이애미한테 5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아준 게 있었다.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2이닝 대비 피홈런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도 지금 39이닝 동안 피홈런 6방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볼넷도 꽤나 주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WHPIP도 높은 편이고 뭐 다저스가 믿고 낼만한 선발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스프링스는 이제 옛날에 템파베이에서 원래 불펜으로 뛰다가 선발로 옮겼는데 나름 잘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구속이 거의 뭐 한 2마일가량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스프링스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창 못하다가 이 최근 경기들에서 텍사스한테 6이닝 무실점 시애틀한테 5이닝 2실점 이렇게 좀 잘해준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냐. 딱히 그 기간 동안 뭐 구속이 잘 나왔다던가 뭔가 좀 반등함한 요소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볼넷 상태 같은 것도 심상치 않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선발 투수 모두 다. 이런 와중에 사실 얘네들은 빠따로 말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다저스나 어슬렉시스나. 지금 다저스는 매번 이 선발이 모자란 거 그게 문제고 반대로 빠따는 지금 전체 2등까지 올라가 있고요. 어슬렉시스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시즌이죠. 작년에나 뭐 그전에는 진짜 개판이었었다가 지금 빠따도 전체 뭐 10위권 정도로 잘 치고 있기도 하고 저는 그냥 두 팀은 빠따로 말하는 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정도의 선발들이 붙으면은 이거는 선발이 호투할 가능성보다는 빠따에서 불이 붙을 것 같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냥. 그렇다면 그냥 아무래도 오바가 가깝지 않을까. 다저스의 홈구장이 원래부터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인데 두 팀 모두 다 홈런으로는 참 할 말이 있는 애들이죠. 다저스가 지금 홈런상으로 양키스 다음으로 전체 2위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슬렉스도 홈런이 9등 정도 51개입니다. 저는 뭐 오바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